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이번에 8세대 노트북을 하나 소개할 건데요. ASUS에서 나온 UX370U라는 모델입니다. 저장장치 용량은 모델명에 따라 좀 다른데 이 모델은 512GB가 사용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기존에 제가 7세대 소개했었죠. 이번에는 8세대 CPU가 사용이 된 모델입니다. 외형을 좀 먼저 살펴보고 이 노트북이 왜 좋은지를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외형을 보면 상판 부분에는 ASUS 마크를 기준해서 둥글게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그 전에 있던 ASUS 노트북들도 비슷했죠. 무게는 엄청 가볍다고 말하기 좀 애매해요. 약간 금속 재질 사용돼서 약간 묵직합니다. 근데 되게 얇아요. 옆면을 봐도 와, 얇다 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확실히 얇은데, 측면 부분에 보면은 USB-A 타입 단자도 없습니다. 두께를 더 줄이기 위해서 USB-C 타입으로 단자가 들어가 있고요. 통풍구도 보면 되게 얇아요. 그쵸? 이쪽으로 해서 바람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측면은 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조금 두께가 있는 노트북도 있는데 이건 실제로 얇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헤드폰과 마이크 겸용 단자가 있고요. 통풍구가 있고, 측면 부분에는 이제 이 상판은 약간 파란색, 푸른색이 약간 비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검은색처럼도 보이는데요. 빛을 받으면 약간 파란색으로 비치는 재질로 되어 있고, 측면이 이렇게 금색으로 돼서 테두리가 들어갔어요.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쪽 부분도 보면은 좀 다른 거라 하면은 USB-C 타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USB-A 타입은 전혀 없고 USB-C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할 때 기존의 마우스를 사용한다거나 한다면은 블루투스 타입의 키보드나 마우스 쓰시는 게 좀 더 편할 거고, 그게 아니고 유선 연결한다면 젠더를 써야 됩니다. 그건 좀 다 소개해 드릴게요. 볼륨 조정 버튼이 있고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된 게 지문 인식하는 게 들어갔어요. 지문 인식하는 부분 들어가서 이 부분에 이제 지문 인식해서 뭐 결제할 때 뭐 도움 받는다거나, 그리고 처음에 잠금 해제할 때 이걸 이용해서 잠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하단 부분을 보면 이것도 하만카돈 스피커 튠이 되어 있는 게 들어가 있는데, 넓은 고무 다리 외에 측면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미세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 통해서 사운드가 나오게 됐어요. 소리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노트북 화면은 13.3인치로 되어 있고요. 화면 해상도는 FHD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3.3인치의 FHD라서 실제 사용할 때 배율은 100% 놓고 사용해도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실제로 글자를 가까이서 봐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불편하지 않는 글자 가독성을 보여줬고요. 충분히 웹서핑을 한다거나 뭐 동영상 본다거나 그런 정도 사용할 때 충분한 화면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이 화면은 보면은 화면이 약간 좀 빛 반사가 있는데 터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면을 이런 식으로 해서 터치가 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노트북은 최근 나온 노트북들은 화면이 180도로 접히죠. 펼쳐지는데 이 노트북은 좀 더 뒤로 접혀집니다. 그래서 힌지가 좀 인식도 특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뒤로 눕히면 태블릿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이 화면 회전을 시켜서 이쪽으로 태블릿처럼 사용 가능하고요. 화면을 세우면 또 화면이 회전돼서 이런 식으로 넓은 화면을 보면서 태블릿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 뒤집혔을 때는 뒤쪽에 있는 키보드와 터치패드는 동작을 안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같이 동작을 하면은 불편하겠죠. 이게 잡았을 때 뒤가 눌리기 때문에, 근데 눌리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CPU는 i7 8550U가 사용됐습니다. 커피레이크라고 부르는 CPU가 사용됐고요. TDP는 15W급이고요. 그리고 보면 CPU-G 정보 보면은 8550U라고 나옵니다. 근데 보통 U라고 돼 있으면 저절전의 그런 모델이라고 보면은 보통은 2코어 CPU가 많았는데, 이번에 8세대 넘어오면서 데스크탑도 그랬지만 노트북도 코어 개수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 코어가 4개입니다. 코어가 4개고 스레드로 이제 8스레드 동작을 해서 8개의 그래프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자학 관리자를 봤을 때 실제로 이렇게 8개의 그래프가 움직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능이 좋은 CPU가 사용된 노트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휴대성이 강한 노트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노트북이 이제 그런 노트북입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8GB가 사용됐고요. 저장 장치는 512GB가 사용됐습니다. SSD 타입의 512GB가 사용됐고요. 나머지는 크게 뭐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지만은 성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네벤치 결과값인데요. 보면 CPU 멀티 점수가 605, 네, 605로 나오는데 이 점수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나왔던 2코어, 네, 그냥 7세대 CPU가 사용된 2코어 CPU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점수 차이가 거의 2배까지 나는 상당히 높은 점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코어 개수가 2개에서 4개 늘어났으니까 이 정도 성능 차이는 생기는 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이 노트북은 HD 620 내장 그래픽이 사용됐는데요. 그래서 그래픽 점수는 실제 따져보면 기존에 나와있던 7세대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물론 조금은 더 좋아지긴 했는데 크게 점수 차이는 안 나고요. 대신에 실제 사용했을 때 4K 모니터에서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USB-C 포트가 있기 때문에 변환 젠더를 이용해서 4K 모니터 연결시키면 4K에 60프레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있습니다. PC마크 10도 돌려봤는데요. 총점은 3422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아래쪽에 다른 점수들도 지금 같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 있던 7세대 CPU하고 비교해보면 당연히 코어 개수도 늘어났고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 8550U 같은 경우에 터보 부스터 동작하면 4GHz까지 동작을 합니다. 높은 클럭 때문에 점수도 좀 더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코어 개수가 4개 늘어났기 때문에 CPU를 활용한 좀 더 많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CPU가 좋아지면서 이미지 편집 작업이나 동영상 편집 작업 할 때 성능이 훨씬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휴대성으로 사용하면서도 그 성능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야외에서도 편집 작업할 때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어느 정도 성능이 빨라졌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부하가 높은 작업 실험을 해볼 건데요. 제가 해볼 실험은 뒤쪽에 지금 보면 100개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포토샵에 100개 이미지를 동시에 불러오는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서는 이 노트북이 얼마나 빠른지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비교군을 놓고 같이 비교하겠습니다. 왼쪽은 7세대 CPU가 사용된 노트북이고요. 이쪽 오른쪽은 8세대 CPU가 사용된 노트북입니다. 이쪽은 2코어 4스레드, 이쪽은 4코어 8스레드 CPU가 사용됐는데요. 두 개 다 100개의 이미지를 각각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버전의 포토샵에 동시에 옮겨 넣기를 해서 속도가 변화되는지를 볼 겁니다. 제가 동시 조작을 해서 이거는 이쪽으로 가져가서 놓을 거고요. 오른쪽은 이쪽으로 놓을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동시에 이미지가 같이 불러지게 되는데요. 보면 불러올 때 속도가 잘 보시면은 오른쪽 8세대에 있는 게 좀 더 불러올 때 좀 더 속도 빠릅니다. 동일한 사진에 동일한 파일 개수를 이용했고요. 불러온 속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이쪽은 불러오기가 벌써 끝났고요. 이쪽은 아직 불러온 중이죠. 아직도 불러온 중입니다. 지금 차이가 이 정도 많이 나는 겁니다. 불러오고 이미지를 처리하고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제 다 불렀죠. 이 정도의 시간 차이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두 개 노트북에서 이미지를 처리하는 시간을 좀 비교하려고 합니다. 이미지를 변환을 해서 특정 사이즈로 변환을 시키고요. 그 값을 비교를 할 겁니다. 100개 이미지를 동일하게 비교를 할 거고요. 동시에 런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한 장씩 불러와서 원하는 작업으로 이미지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저장시키고 그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속도를 좀 비교해 보면 얼마나 CPU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벌써 작업이 끝났고요. 이쪽은 아직도 작업 중인 게 보입니다. 네, 지금 뭐 굳이 비교를 안 해봐도 성능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알고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렇게 변환되는 걸 보시면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코어 개수가 늘어나고 클럭이 높아짐에 따라서 좀 더 할 수 있는 작업이 많아졌는데 4K 60프레임의 동상을 한번 재생을 해봤습니다. 팟플레이어 64비트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두 개의 4K 60프레임의 부하가 높은 동상을 재생을 시켰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비트레이트가 좀 높아서 좀 부하가 좀 높은 그런 영상입니다. 그리고
기본 또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또 영상 하나를 재생시켜 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CPU 점유율은 10% 초반대 또는 10% 이하가 나옵니다. 지금 9%, 8%뭐 이 정도 나오는데요. 부하가 그렇게 코어 개수가 많다 보니까 좀 이런 부하고 높은 동상을 재생시키면서 편집 작업한다거나 했을 때도 좀 더 여유롭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7세대 노트북에서도 재생을 해봤는데요. i5 7200U 같은 경우에 2코어에 4스레드로 동작을 하죠. 그래서 보면 CPU 점유율이 조금은 더 높습니다. 보면 25%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조건으로 플레이어 두 개의 동상을 재생시키고 또 윈도우 기본 플레이어의 동상을 재생시켰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좀 차이 나는 건 이 동상이 좀 부하가 높다 보니까 선택이 되어진 플레이어의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영상들도 조금씩 끊깁니다. 예. 음악은 끊기지 않고 나오고는 있긴 있지만 영상이 살짝 좀 끊기는 느낌이 있고요. 근데 8세대 CPU에서는 끊김없이 전혀 끊김없이 부드럽게 전부 다 모든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이 노트북은 빠른 CPU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휴대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고성능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편집을 예를 들어보면 VR 이미지를 뭐 편집한다거나 VR 동영상을 편집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4K 동영상을 편집을 한다거나 인코딩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4K 영상 실제로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를 하고 고화질의 동영상을 놓고 빠르게 편집 가능하고요. 클릭해도 네, 빨리빨리 잘 뜨네요. 이게 부하가 높은 동영상입니다. 엄청나게 부하가 높은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잘 뜨고 인코딩 할 때도 속도가 많이 빠릅니다. 실제 제가 사용할 때 휴대성 노트북 같은 경우는 CPU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해외 나가서 뭐 노트북을 들고 나간다거나 그러면 찍고 나서 동영상 편집해야 되는데 노트북으로 결국은요. 데스크탑을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성능은 아무래도 휴대성 노트북들이 성능 떨어지기 때문에 인코딩 할 때 성능이 떨어져서 실제로 인코딩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음날 작업이 되는 걸 뭐 봐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뭐 잠들거나 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 노트북은 4코어 8스레드 동작하는 8세대 CPU가 장착됐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인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4K 영상을 FHD 30프레임으로 낮춰서 인코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빠른 퀵싱크 비디오를 지원을 합니다. 인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인코딩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인코딩 하면은 이 컴퓨터의 빠른 속도를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 좀 비교해 볼게요. 동일한 프로그램의 동일한 영상을 동일한 옵션으로 인코딩을 할 겁니다. 시작 버튼을 동시에 두 개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제작이 들어가고요. 두 개가 어느 정도 작업이 빨리 끝나는지 비교를 해보면 7세대와 8세대의 CPU의 큰 차이점을 알 수가 있겠죠. 인코딩이 작업 중인데요. 보면은 8세대 CPU가 사용된 ASUS UX370U에서는 지금 보면 89%, 90%를 찍고 있는데요. 근데 7세대 CPU가 사용된 노트북에서는 아직도 71%입니다. 차이가 좀 이만큼 많이 나죠. 지금 벌써 이거는 93%대를 넘어가고 있고요. 이거는 아직 73이죠. 차이가 이 정도 나는데 지금 실험한 영상은 생각보다 조금 짧은 길이의 클립입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 동상 작업을 할 때는 4K 뭐 캠코더나 아니면 좀 더 고화질의 동상을 촬영하고 그걸 편집 작업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개 영상들을 넣어놓고 편집을 하면 실제로는 이거보다 부하가 더 많이 걸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더 극명하게 많이 나게 됩니다. 지금 이쪽은 작업 벌써 다 끝났는데 이쪽은 아직도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이죠. 이 정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뭐 예를 들면 외부에 있더라도 이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 휴대성으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도 고성능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4K 동영상을 편집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8세대 CPU로 넘어오면서 코어 개수가 늘어나는데 그걸 통해서 전력 소모량이 좀 더 많이 늘어서 휴대성 노트북으로 사용하기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테스트 해보니까 7세대 CPU로 사용한 노트북에서 전력 소모량과 그 8세대 CPU가 사용된 노트북에서 전력 소모량은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굳이 비교를 하면은 4코어로 사용한
이 노트북에서 전력 소모량이 조금 더 발생하지만, 그리고 부하로 갔을 때 전력 소모량이 좀 더 크게 상승해서 했다가 떨어지는 게 반복되고, 그 부분이 확인되긴 했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서 생각보다 배터리는 좀 오래 갔습니다.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 화면 밝기 좀 줄이고 야외에서 좀 사용한다고 했을 때 뭐 11시간 가까이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노트북은 USB-C 포트를 통해서 아주 고속으로 충전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야외에서도 보조 배터리 이용해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를 비교해 봤을 때도 이전에 7세대 CPU과 그리고 8세대 CPU를 비교했을 때 온도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굳이 비교하면 온도 차이가 조금 나서 8세대 CPU가 몇 도 정도는 높긴 하지만 비슷한 환경에서 사용한다고 가정 시에는 온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고요. 두 개 다 노트북이 그러니까 그 팬을 저속으로 돌려서 좀 소음을 낮게 하는데 좀 요즘 노트북들이 다 특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배터리 모드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유전원으로 사용했을 때 평상시에는 한 40에서 50도 사이 정도를 유지를 하고요. 팬 속도는 가능하면 낮게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하를 많이 걸었을 땐 60도 근처까지도 온도가 올라가긴 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팬이 가끔씩 돌아가고 두 개 온도는 사실 비교해 보니까 서로 비슷한 수치 정도로 나와서 부하를 걸기 전과 부하를 걸었을 때의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이 노트북의 부가 기능들을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노트북은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단자는 아니지만 USB 3.1을 지원하는 단자가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USB-C 포트로 되어 있고요. 그 썬더볼트 지원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가 들어있는 모델에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 사용할 때, 그러니까 제 경우에 지금 옆에 이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USB-A 타입의 단자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쪽 양쪽 모두 다 USB-C 타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걸 바로 꽂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거는 여기 있는 젠더를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사용할 때 이거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건 렌스타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보면 4K는 이제 30프레임까지 지원하는 단자가 달려있고 USB-A 포트 하나랑 그리고 전원 입력이 가능한 USB-C 포트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충전과 USB-A 타입의 단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다 뭐 허브를 이용하면 더 많은 장치를 연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던 충전 단자를 여기다 연결시키면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일반 이 마우스를 연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여기다 장착하고요. 여기다 꽂고 이거를 여기다 꽂으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젠더에 마우스를 연결하면 마우스를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사용하면은 유선 마우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보통 실제 편하게 쓰려면은 블루투스 키보드나 마우스 연결시켜서 사용하시는 게 좀 더 편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사용할 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하면 USB-C 포트를 통한 PD를 지원하는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꼭 전용 충전기, 여기 있는 이 충전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충전기도 충전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야외 나갔는데 누가 맥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맥북도 USB-C 포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잠깐 충전을 합시다 한다면 빌려서 꽂으면 충전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소개했었던 QB820 보조 배터리를 이용하면 이것도 이제 PD를 이용한 고속 충전이 가능한데 보조 배터리를 이용한 충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폰도 충전이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노트북과 직접 연결시켜서 야외에서도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사용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시간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뭐 작업을 많이 할 때 배터리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 뭐 인코딩 한다거나 할 때 그럴 때도 이런 보조 배터리 이용하면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의 충전기도 빌려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USB-C 포트를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출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충전도 가능하니까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지문 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헬로를 보면은 지문 로그인 설정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지문 인식을 해 놓으면
만약 락이 걸려서 잠금이 된 상태에서도 옆에 있는 지문 인식 부분에 손가락을 가져가면 지문식을 통해서 잠금 해제가 됩니다. 근데 이 잠금 해제 용도로만 사용하기에는 이게 좀 아깝겠죠. 그래서 결제를 한다거나 이 지문 인식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이 되는 경우에, 예를 들면 뱅킹 서비스에서나 아니면은 해외 사이트에서도 된다고 하는데, 그 결제 시스템에서 이제 결제를 할 때 마지막 결제 인증 단계로 지문 인식을 해놓으면 여기서 지문 등록을 통해서 결제를 한다거나 뱅킹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알아두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지문 인식은 있으면 편합니다. 네, 락을 걸 때 암호를 이렇게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터치만 하면 바로 잠금 해제가 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하고요. 이 노트북은 실제 사용해봤을 때 사운드가 상당히 좋았어요. 제가 뭔가 하나 영상을 재생시켜 보면은 아래쪽에 스피커 여러 개 들어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영상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게 찍은 영상인데요. 재생시켰을 때 사운드, 풍성한 사운드, 소리를 높였을 때 들리는 이 소리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소리가 먹먹하게 들린다거나 노트북 이게 얇은 몸체이기 때문에 소리가 좀 죽는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사운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실제로도 여기 보면은 하만카돈이라고 지금 튠했다고 써있는데 지금 이게 괜히 이 마크가 괜히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좀 느끼게 하네요. 배터리를 관리하기 위한 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 항목에서 실행시켜보면 이게 뜨는데 전체 용량 모드를 이용하면 100% 다 충전시켜 사용하는 거고요. 밸런스드 모드를 이용하면 전원 80%를 넘기지 않고 충전해서 배터리를 수명을 좀 길게 가져가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최대 수명 모드라고 또 따로 있어서 배터리를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모드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전원 연결시켜 놓고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쓰실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충전했다가 외부로 들고 나가서 사용하는 분들이 좀 많다면 전체 용량 모드로 해서 100% 충전시키고 들고 나가는 게 좋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항상 고정된 상태에서 사용하고 항상 충전된 상태에서 사용한다면은 최대 수명 모드로 변경시켜서 사용하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배터리가 100%로 충전된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 오히려 셀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겨서 배터리 수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천천히. 그래서 이런 모드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 키보드 백라이트가 멋있게 들어오네요. 보니까 그냥 키 주변에 그냥 하얀색 밝기가 이렇게 쭉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 보면 글자가 이렇게 노랗게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검은색과 노란색이 상당히 잘 어울리거든요. 굳이 따지면 약간 골드색? 금색? 약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은색의 골드빛에 키보드 백라이트가 들어와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빛이 들어오는 게 좀 확인이 됩니다. 이 노트북 사용해보면서 7세대하고 비교 좀 많이 해봤는데요. 이러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벤치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영상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하기 힘들지만 글을 통해서 보시면 좀 더 8세대 노트북이 얼마나 좋은지를 좀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노트북은 많이 얇게 해서 나온 모델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사용했을 때는 팬이 좀 더 돌아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7세대 노트북 중에 좀 두께가 있는 노트북, 이거는 너무 얇게 나와서 내부에 있는 그 열 부분 때문에 좀 더 팬이 돌아가는 게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팬이 돌아가도 생각보다 좀 조용하게 했고요. 그리고 팬 속도는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트북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도 많이 봐주세요. 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